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432회 임시회 2026년 2월 국회를 개회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성장을 돌파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세우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함께 희망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과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가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모두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2% 안팎으로 전망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AI, 로봇 같은 첨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신호들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적극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해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 개혁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사법정의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제도 안착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생개혁은 우리 국회가 책임지고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아프게 경험한 바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상 누각과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민생개혁,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 한편으로 일부 기업과 업종, 계층과 지역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내려가며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성장, 양극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격차는 그저 수치로 읽는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불안한 사람들의 낙담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 부장과 비수도권 전세 중소기업 이 부장의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차이 앞에 위축되는 무력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급여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신입사원은 매월 81만 원, 20년 이상 재직자는 367만 원,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큰 기업 쏠림, 수도권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늦추더라도 대기업에서 시작하고 취업 난방 한계선 아래로는 가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늡니다. 지난해 20, 30대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애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고 소득도 감소합니다. 대중소기업과 수도권 지방 간 격차가 청년들의 삶으로 들어와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 부장과 이 부장의 격차는 임금이 끝이 아닙니다. 소득의 차이가 자산의 차이로, 건강과 여가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진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5년 사이 고소득과 저소득 계층 간 순자산 격차는 5배에서 8배로 뛰었습니다. 집값 격차는 더 커서 하위 20% 아파트 14채를 팔아야
겨우 상위 20%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자산 불평등이 가장 컸던 해입니다. 올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 불평등과 불공정 질서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씁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골목의 사업장도 괜찮은 일자리가 되게끔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입법을 통해 시장에 만연한 불합리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새로운 룰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맹점주단체에 실질적인 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의 에너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확대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한국형 증거 개시제도 K-디스커버리도 도입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가맹사업법의 10년, K-디스커버리와 제대로 된 납품단가 연동제까지 약 6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쏟아내던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보셨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인 동시에 입법까지 긴 세월을 겪어야 했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서러움이 북받쳐 터져나온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더 속도를 냅시다. 우리 경제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리점과 하청업체,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구제를 그대로 두면 양극화 성장이 가속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가맹점 주인처럼, 가맹점주 단체처럼 실질적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의 80%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장 지위 차이로 겪는 불균형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 김사원과 중소기업 이사원의 출발선도 좁힐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등 협의 요청에 대기업이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 및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 국민 3분의 2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자의 잇단 사망, 은폐 의혹 등이 드러난 플랫폼 기업 쿠팡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전합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눈가림식 보상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자본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이상 우리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 안전이라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겠습니다.